미래학자 최윤식 박사입니다. 오늘 2021년 한국의 미래를 그려본다 신년 전망 세미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에서는 2021년에 일어날 가능성이 낮은 위기들 크게 세 가지를 조금 거시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신년 전망 세미나 그러면 일어날 일, 일어날 사건 혹은 이슈, 트렌드 이런 부분들에 좀 집중하는데요. 지금처럼 불확실성이 클 때에는 일어나지 않을 것 중에서 굉장히 좀 영향력 있는 거, 그리고 사람들이 우려가 좀 큰 거를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신년 세미나하고 좀 다르게 혹은 제가 했던 예년의 신년 세미나하고 좀 다르게 첫 번째 강의에서는 2021년에 일어날 가능성이 낮은 위기들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 세 가지들이 왜 일어나지 않는지를 좀 살펴봤고요. 세 가지들을 일으킬 수 있는 방아쇠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또 그걸 보면 굳이 제가 이걸 언제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이제 언제쯤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름대로 통찰력을 발휘하실 수 있죠. 중국의 금융위기나 저희 연구소에서 한국의 부동산의 리스크, 가계부채 위기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쭉 모니터링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예측했던 것보다 이게 좀 딜레이가 되는 이유는 이제 첫 번째 강의에서 이제 들으셨으면 그 이유를 알 겁니다. 그냥 버블이 막 쌓인다고 해서 저절로 터지는 것이 아니라 버블이 붕괴가 되는 첫 번째 원인은 버블이 쌓였기 때문인데, 커졌기 때문인데, 어떤 버블은 풍선이 요만큼에서 터질 수도 있고 그 2배 혹은 3배 이상도 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버블의 규모 자체, 풍선의 어떤 부풀어오는 규모 자체로 터지는 시점을 예측하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대신 그것을 터뜨리는 사건들이 있겠죠. 그래서 즉 방아쇠를 당기는 사건인데요. 그것들을 역사적으로 좀 분석해 보면서 그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들의 시점들을 좀 예측하는 게 조금 더 낫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 버블, 이미 부풀어오른 버블에 구멍을 내서 터뜨리는 그 사건들이 일어나긴 일어나는데 그 사건들의 방아쇠를 당기는 주변 환경이 좀 있겠죠. 그 주변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안전핀을 뽑았다가 다시 끼워서 방아쇠를 당기지 않을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생각보다 앞당겨질 수도 있고 혹은 늦춰질 수도 있다. 중국의 금융위기나 한국의 부동산 버블 붕괴에 의한 가계부채 위기 혹은 제2의 금융위기는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가지고 공포를 만든 게 아니라 이미 버블은 꽤 커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터져도 문제가 없는 상황인데 그것을 터뜨리는, 거기에 구멍을 내는 방아쇠적 사건이 늦춰진 거예요. 그 사건의 발생의 조건들이 있는데 그게 그 사건을 일으킬 수 있는 주변 환경이 달라짐으로써 늦춰진 거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제가 기준금리 인상이라고 그랬죠. 그게 기준금리 인상을 하다가 터질만 했는데 그게 다시 내려버리니까 늦춰진 거죠. 그래서 그게 늦춰진 거지 사라진 건 아니죠. 단 버블의 제가 특징들을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 두 번째 특징, 버블은 부풀어 오른 만큼 떨어진다. 그러니까 늦춰졌다라는 것은 동시에 어떻게 돼요? 더 버블이 더 커지니까 나중에 터지면 더 크게 터진다라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부에서는 2021년 한국의 미래를 그려본다 1부에서는 일어날 가능성이 낮은 세 가지 위기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1년 한국의 미래를 그려본다 2부에서는요. 이제는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사건 혹은 이슈 혹은 트렌드, 이 부분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한국의 미래를 그려본다. 일어날 수 있는 사건들이죠. 자, 그거를 일단은 하나하나 설명하기 전에 제가 이거를 이번에는 좀 일목요연하게 스팁스 카테고리로 제가 만들었습니다. 이 스팁스는 저희가 이제 미래 예측할 때 미래 연구하는 사람들이 쓰는 건데요.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좀 섹터를 나눈 거예요. 그 스팁스 영역을 가지고 2021년,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2020년 11월, 지금부터 2021년 12월까지, 연말까지죠. 굵직굵직한 사건, 오늘 강의에 다룰 사건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미국과 한국, 스팁스 영역별 주요 이슈 및 트렌드, 일어날 수 있는 사건들이죠. 사실 트렌드라는 것은 어떤 사건, 이슈, 힘 이런 거에서 만들어지니까 우리가 내년 한 해를 예측한다. 그러면 그 개별 각각의 영역을 예측할 수도 있겠지만 또 이렇게 열거해 봐서 또 서로 영향을 미친단 말이죠. 사회적 사건이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경제적 사건이 기술에도 영향을 미치고 기술이 경제 또 환경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각각을 조금 따로따로 나무 한 그루 한 그루 보듯이 뭐 파트 하나씩 보듯이 그렇게도 보고 분석하고 내년을 예측할 수도 있지만 이것을 좀 더 섞어가지고 같이 시스템적으로 엮어서 숲을 보는 것도 좀 필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사건들을 또 하나로 스팁스 영역을 하나 이렇게 묶어서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통찰력을 제시합니다. 뭐 여러분들이 이제 제 시나리오를 보셨으면 퓨처스 타임라인 맵이라는 거를 한 번쯤은 보셨을 텐데요. 그것을 2021년으로 이렇게 축소했다 이렇게 보시면 또 이해가 또 편하실 거다라고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역들이 지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한국과 미국의 어떤 주요 이슈 및 2021년의 트렌드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를 가지고 이번 시간에는 2021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분석하고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제 좀 살펴본 거는요, 이 부분에서 이 부분만 조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위에 있는 S는 사회적인 영역이죠. 코로나. 역시 코로나가 가장 중요한 그런 사건이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2차 대유행기, 내년 한 1월까지, 그리고 약간의 휴지기를 두고 2, 3, 4, 뭐 5, 길게는 한 6월까지 3차 대유행기. 2차가 제일 크니까 조금 크게 표시했고요. 그 다음에 이 가운데 아마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셧다운은 12월부터 뭐 길면 내년 한 4월, 5월까지 가겠죠. 그래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셧다운이 일어나는 거를 제가 위에 표시를 좀 했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인 영역에서 그것과 연관돼 있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미국의 추가 부양책인데 이게 지연될 가능성이 꽤 크죠.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좀 살펴볼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주식시장 약세가 오겠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그것과 맞물려서 전반기 WD 여파가 일어나겠죠. 위에 사건들이 다 연관돼서 또 이렇게 파생돼서 나오는 거고, 지금 또 이 부분을 좀 부채질하는 것이 미국의 대선의 지금 불확실성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묶어서 각각의 사건 하나하나를 우리가 설명하고 예측할 수 있지만 이걸 또 묶어서 통합적으로 우리가 통찰력을 발휘하는 것, 2021년 한 해를 또 전망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 이 부분들을 좀 살펴볼 텐데 이것 중에서 이제 일단 미국의 대선 불확실성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가 커다란 힘인데 하나는 지금 미국의 대선 불확실성, 하나는 코로나죠. 코로나는 사실 어쩌면 우리가 이제 대응할 수 없는 인간이 만들고 자연이 만들어진 부분이고 지금 이거는 이제 인간이 만든 이슈가 되겠죠. 불확실성이고 이것에 따라서 이 두 가지가 영향을 보면서 대선 불확실성이 추가 부양책 지연에 영향을 주고 이것이 코로나 유행기 그다음에 사회적 거리 셧다운과 영향을 미치면서 주식시장 약세 그리고 전반기에 WD 여파 경제로 이렇게 이제 가겠죠. 그래서 각각의 파트들이 서로 연관을 맺혀서 시스템적으로 연결돼서 경제 상황을 만든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어떤 경제 상황 역시 전 세계 경제 상황, 한국의 경제 상황, 한국의 주식시장 뭐 이렇게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파트 나무 하나에서 또 뭐 숲 뭐 이렇게 이제 보는 시각이 좀 필요합니다. 자, 일단 그러면 미국의 대선 불확실성은 일단 첫 번째 불확실성은 해소됐죠. 일단 누가 최후의 승자가 될 것인가 났을 때 거의 90% 이상 바이든이죠. 투표 결과만으로. 물론 이제 그 다음에 트럼프가 불복종을 하고 연방 대법원까지 가고 뭐 이런 경우도 있지만 제가 이제 그 매주 발행하는 이제 보고서 이제 가장 빠른 이제 모니터링과 예측을 여러분이 받아볼 수 있는 거죠. 뭐 신년 전망 세미나가 1년에 한 번이라면 매주 전개되는 이런 실시각 전개되는 상황은 제가 이제 보고서를 통해서 통찰력을 서로 나누고 있는데요. 그 보고서에도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살펴드렸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트럼프가 불복종을 해서 연방 대법원까지 끌고 가서 트럼프가 승리하느냐 혹은 각하되느냐 혹은 못 가느냐 뭐 이렇게 보는데 뭐 승리하느냐 그러니까 연방 대법원을 가서 트럼프가 하원 선거를 통해서 초유의 사태 하원에서 대통령을 뽑아서 뒤집는 그런 사건이 성공할 확률은 제가 49대 51 이렇게 봤어요. 낮다라는 거죠. 좀 더 뭐 개인적으로 보면 훨씬 더 낮아요. 네. 그렇지만 뭐 세상의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우리가 좀 지켜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거기까지 가기 전에 트럼프가 뜻밖의 시나리오로 정치적 대타협을 한다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끝까지 가서 지는 것과 대타협 이 두 가지는 사실 확률적 가능성이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이제 제가 또 이제 분석을 해드렸고 그러면 이제 뭐 그런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우리가 또 근본적인 걸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또 근본적인 게 불확실성을 만든 그거는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마지막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겠죠. 최후의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될 것이냐.
이게 이제 남은 두 번째 불확실성인데, 이제 이게 언제 해소가 될 것이냐라고 봤을 때는 대체적으로 제가 이제 보고서에는 만약에 트럼프가 바이든 측하고 대타협을 미국이 이제 분열을 하게 되면 막 분열을 하게 되면 그것을 트럼프가 대승적 차원에서 받아들이고 그 분열을 조금 지지자들의 분열을 조금 누그러뜨리고 미국을 대타협으로 가는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후임 퇴임 이후에 각종 어떤 그 법적인 소송 문제라든지 혹은 자기의 비즈니스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대타협하는 뭐 참고로 미국은 뭐 언론에도 많이 이제 언론들에서 많이 분석한 자료들을 보면 미국은 기본적으로 퇴임한 대통령에게 정치적 혹은 법적 책임을 묻지 않고 묻어놓고 넘어가는 그런 관례들이 좀 있습니다. 관례들이 있죠. 그런 거에 봐서는 이제 뭐 대타협 혹은 트럼프가 내려가도 문제가 없겠지만 그래도 비즈니스 문제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트럼프는 좀 더 확실하게 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트럼프의 제가 뭐 지난 4년 동안 트럼프를 쭉 분석하고 트럼프 그 분석에 의해서 프로파일링 한 거에 의해서 여러 가지 예측들을 북핵 문제에서 여러 가지 중국의 미중 무역 전쟁까지 해드렸지만 역시 그때마다 제가 거론했던 거 트럼프의 협상 스타일이 있는데 트럼프는 판을 흔들고 뒤집고 그리고 나서 극단으로 벼랑끝 전술로 몰고 가서 적당한 수준에서 타협하는 그런 전략이 대체적인 전략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트럼프가 꽤 정치적 타협을 할 가능성이 있고 오히려 거꾸로 그게 지금 판을 흔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라고 보는 거고요. 그렇게 했을 때 트럼프가 그러면 이 대선 불복종의 카드를 가장 극대화시키는 시점이 있겠죠. 그 카드가 시간이 지나면 높아졌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효용성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그 극대화하는 시점이 언제냐라고 봤을 때 제가 이제 보고서에서 이 표를 드리면서 대체적으로 11월 말쯤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순서에 따라서 트럼프가 이번 주와 다음 주는 각종 소송을 전부 다 제기하고요. 그리고 나서 그 기간 안에 이제 이미 벌써 시작이 됐죠. 근데 다음 주가 트럼프와 바이든 지지층의 충돌, 국가적 혼란이 좀 본격화되고 좀 많이 확산되는 시기가 되고요. 그러고 나서 셋째 주에 코로나 제2차 대유행기에 일일 신규 확진자 평균 10만 명을 거뿐히 돌파해서 우려가 좀 더 커지는 시기, 그리고 사망자 추세도 돌아서는 시기. 물론 이제 일일 확진자가 지금 10만 명이 넘었지만 7일 평균선이 이제 10만 명을 넘어가는 것은 또 다르죠.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 주쯤에 뭐 일일 사망자가 뚜렷한 증가 추세로 전환되고 그러면서 지금 미국의 이제 뭐 일리노이라든지 텍사스라든지 이런 도시들 거기에 이제 소규모 도시들 뭐 이런 데 주들은 카운티들은 의료 시스템 한계에 지금 도달하는 신호가 속속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이 11월 말이 되면 꽤 나온다는 거죠. 확대되고 그다음에 일부에서는 경제 부분 봉쇄에 대한 거론이 되고 혹은 시작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국가적 혼란도 큰 상황에서 이런 시점이 되면 굉장히 좀 위급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되면 이제 경기 부양책에 대한 문제도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그게 늦어지면 미국의 경제에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게 막 혼란이 지속되면 트럼프 임기 말의 혼란인데 라는 거지만 결국은 이 혼란이 지속돼서 이 충격을 받으면 이 여파가 바이든 행정부의 2021년에 굉장히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거든요. 최소한 2021년 상반기까지는 전부 다 영향을 미쳐요.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섰는데 초기에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다라는 거죠. 그러면 돈을 더 많이 써야 되고 더 수습을 해야 되고 경제를 이렇게 더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러면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서더라도 굉장히 큰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막 믹스업을 해가지고 막 시위가 일어나고 이래가지고 확산이 더 커지고 그러면 이 뒷수습을 하는 것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돼요. 이걸 새로운 행정부가 물려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큰 부담을 물려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것을 잠재우는 것은 빨리 트럼프가 이 불복을 멈추고 대승적 차원에서 하고 국가를 통합하고 지지자들을 다독이면서 빨리 이런 부분에 코로나19에 대한 제2차 대유행이라든지 그다음에 추가 부양책 이런 것에 대해서 빨리빨리 협조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불복종을 포기하고 대승적 차원에서 승리에 대한 어떤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카드가 극대화되는 시점이 있다라는 거죠. 극대화. 근데 이게 넘어가서 이제 트럼프가 그렇게 도와줘도 현 트럼프 정부가 도와줘도 큰 의미가 없다라고 하면 그 카드는 이제 소용이 없어지는 거죠. 또 지금 하는 것은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 카드가 조금 더 이렇게 강력해지기에는 좀 이르고 그래서 그런 걸 만약에 트럼프 입장에 따진다면 대체적으로 11월 말경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만약에 정치적 대타협을 한다면 11월 셋째 주, 넷째 주경이 꽤 적절한 타이밍이다 라고 봐야 되고요. 만약 그걸 넘기면 진짜 트럼프가 그냥 끌고 가는 겁니다. 내년 1월까지 아예 작정하고 또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게 이제 대선의 이제 불확실성과 관련되는 거고요. 이제 그렇게 하는 이유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